안녕하세요. 에임스캡입니다. 오늘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통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한 통화에만 집중해서 거래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의 비중에 대한 표인데요. 첫 번째는 모두 다 아시듯이 미국 달러입니다. 역시 세계 대장이죠.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유로, 일본엔, 파운드화, 네, 이렇게 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통화이고, 그 미국 달러랑 유로가 이제 외환시장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,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요 통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, 달러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. 이제 기축통화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통화이고 그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통화죠. 미국 경제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이제 환율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유로화는 이제 유로 회원국 그 27개국 중에 17개 국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이제 EU 회원국이 28개국에서 이제 27개국이 되었죠. 대부분 처음 거래 시작할 때 유로 달러로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 이제 유로 달러가 거래량이 많고 뭐 관련 정보를 찾기도 쉽고 변동성도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엔화는 그 달러, 파운드, 이제 유로 등과 함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통화입니다. 근데 최근에 일본 경제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.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엔화가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한데, 이제 재수도 없게 이제 하필 올림픽이 이제 코로나랑 겹쳐서 이미 올림픽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손실을 많이 봤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든 추가적인 손실을 막으려고 이제 올림픽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 뭐 뜻대로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. 뭐 알아서 잘 하겠죠. 네, 그 다음에 파운드화는 이제 변동성이 커서 그 투기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 그 선호를 합니다. 이거는 뭐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뭐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운드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조지 소로스 일화가 있죠. 예, 그 영란은행이랑 조지 소로스랑 맞짱 떴다가 그 영란은행이 참패한 재밌는 일화인데 이건 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예,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시중에 이제 대량의 마르크화가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그 2년 동안 금리를 이제 10번에 걸쳐서 이제 인상하는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. 독일에서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하니까 이제 이웃 나라들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다 같이 마르크화로 환전을 해서 그 독일 은행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당연하잖아요.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르크화 가치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고 독일한테 이제 뭐 주변 국가에서 이제 독일한테 금리를 좀 내려라 얘기를 해도 그 독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돈을 계속 찍어내야 이제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이제 마르크 가치가 이제 급등한 것까지는 괜찮은데,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때 유럽에서 유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, 이제 이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ERM이라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어요. 이제 유럽 각국의 환율을 이제 6% 내외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유럽 환율 메커니즘인데, 뭐 마르크든 파운드든 뭐 이름은 다르지만 그 돈 값어치는 이제 같은 돈으로 만들다 라는 거고 그 지금 유로화의 전신입니다. 독일 마르크가 올랐으면 적어도 마르크의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6%까지는 그 파운드 가치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근데 이제 마르크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뭐 핀란드나 스페인, 이탈리아,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줄줄이 ERM을 탈퇴하게 됩니다. 이제 같이 뭐 똑같이 이제 마르크가 오르면은 뭐 자국 화폐도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하고 화폐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버틸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. 근데 영국은 이제
끝까지 이제 이 ERM 체제를 고수를 하게 돼요. 왜냐면 그 이후에 유럽 공동체가 이제 구축이 될 때 이제 독일과의 이제 좀 주도권, 그 주도권을 조금 잡기 위해서 이제 이 ERM 그 체제를 유지를 하고, 그리고 우리는 뭐 체력적으로도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.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조지 소로스는 그 영국이 이제 과연 계속해서 그 파운드가 고평가된 상태로 이거 방어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계산을 다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자신이 이제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 그 공격적인 숏 포지션으로 들어갈 거다. 이렇게 선포를 했고, 영란은행장이 뭐 직접 나와서 이제 그 공격은 무의미할 것이다. 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.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, 이제 조지 소로스가 그때부터 그 수많은 헤지 펀드들을 이제 불러들입니다.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개인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어떻게 이기겠어요? 그 힘을 합쳐야죠. 조지 소로스가 그 개인 펀드 자금 그 100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파운드와 공매도를 합니다.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성동에 서서 이제 막 돌진하니까 이제 다른 여러 펀드들도 다 달려들어요. 그래서 이제 영란은행은 다급하게 이제 뭐 하루에 금리를 2번이나 이제 올리는 강수를 쓰면서 버텼는데, 근데 이제 다른 펀드들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. 이제 자금이 뭐 1,000억 불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ERM 탈퇴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. 그 ERM을 탈퇴하고 이제는 결국에는 그 파운드화가 떡락하게 된 거죠. 이때 조지 소로스가 번 돈이 10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. 1조가 넘는 돈인데 이제 그때 당시 1조면은 그 엄청난 돈이죠. 뭐 지금도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, 예, 그때 당시 1조면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벌었고, 이제 개인이 번 돈이 그 정도인데 이제 다른 헤지 펀드들이 그 번 돈까지 합하면은 그 정말 어마어마하겠죠. 영국은 뭐 자존심도 개박살나고 이제 큰 돈까지 이제 이런 엄청나게 이제 치욕스러운 날이 이제 되었고요. 네. 이 일화는 뭐 엄청나게 유명해서, 예, 이거에 대한 뭐 내용들은 뭐 찾아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굉장히 대단하죠. 네. 그리고 그 호주는 광물자원이랑 농작물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외환 시장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.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비중이 굉장히 커서 이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, 그 최근에는 그 중국과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죠. 이제 그 무역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, 뭐 갑자기 둘이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, 뭐 거의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그 아시아 외환 시장이랑 동시간대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. 스위스 프랑, 스위스는 이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고요. 영세 중립국을 표방한다고 하네요. EU 교역이 이제 70%에 달해서 아주 이제 밀접하고, 그 유로랑 스위스 프랑 외환 거래 변동폭이 그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. 싱크로율이 거의 그 95% 정도 된다고 해요. 예,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그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, 캐나다는 이제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고 또 수출국입니다. 천연 자원에 대한 국제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 보면 그 캐나다 달러의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, 이제 한 통화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까 유로화를 설명을 할 때, 그 유로 달러 통화상이 처음 그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통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거래가 좀 숙달이 될 때까지 이제 거래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데,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한 통화에만 그 거래를 치중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우선 하루에 한 통화상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오후 4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변동성이 큰 시간대가 오기 전에는 이제 변동성도 작고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가 않고요.
그리고 이제 자기 매매 전략에 그 맞는 상황이 오지가 않거나 추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, 또 그리고 그 계속 횡보하는 경우,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 더욱더 이제 기회가 없죠.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매동매매로 그 잦은 거래를 하기가 쉽게 되는데, 그 제가 처음에 좀 그랬어요. 저도 유로 달러 하나로만 이제 계속 거래를 했었고, 그냥 차트를 보다가 그냥 뭐 기다리다 지쳐서 뭐 그냥 감으로 거래를 들어가기도 하고, 포지션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,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가 뭐 물리면은 뭐 새벽까지 잠 제대로 못 자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,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뭐 수익이 그 날 수도 있는데,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거래에서는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잦은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주 높은 확률로 네, 손실이 납니다. 한 통화만 그리고 계속 하게 되면은 선택지가 없어요.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, 그 잘못해서 이렇게 뭐 물리면은 계속 맘 졸이면서 막 오래 버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,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청산을 할 때까지 그 매매를 못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. 저희가 낚시를 생각을 해보면은, 뭐 초보일 때는 이제 뭐 낚싯대 하나로 이렇게 낚시를 하겠죠. 네, 하지만 이제 점점 그 실력이 늘고 이제 막 스킬이 생기고 이제 뭐 중수, 고수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활용을 해서 더 확률 높은 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 개의 다양한 통화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그 잡을 수 있는 네, 그 거래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. 하나의 통화상만 거래를 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은 함정에 네,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뭐 다 이겨낼 수 있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, 예, 여러 통화를 거래하면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주요 통화들의 좀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, 예, 이에 맞춰서 다양한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게 그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제 유로 달러로만 거래를 했는데, 거래량이 그 많은 통화이기 때문에, 뭐 이제 유로 달러에 대한 뭐 동향, 예측, 뭐 분석 같은 이런 자료도 네, 찾기가 조금 쉬운 편이고, 그 다른 통화랑 비교를 했을 때,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서 그 안정적인 면 때문에 이제 유로 달러 하나만 네, 계속 거래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통화상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것도 좀 있었고, 이제 거래를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,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, 이제 저는 유로 달러 하나로 충분히 거래를 잘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이제 그 뇌동매매에 조금 빠져 있었는데, 그 운 좋게도 수익을 그 좀 지속적으로 냈었어요. 이제 그때는 달러 약세 추세가 이제 길고 강하게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, 적당히 매수로 들어가면은 그 손실보다는 이제 수익이 더 이제 많이 났었거든요.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죠. 그 시기적으로 그 추세만 잘 타면은 이제 수익이 나던 뭐 그런 시기인지라, 뭐 제가 사실 좀 거래 감각이 있고, 내가 좀 잘하는구나, 내가 좀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, 좀 이런 네,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, 이제 결국에는 그 나중에는 이제 손실이 났어요. 그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거래해서 이제 수익 낸 거, 거래 두 번에 이제 막 다 날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허탈했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원금은 그래도 안 날린 게 뭐 다행이긴 한데, 어쨌든 뭐 한 달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게 다 날아가니까 그 너무 허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거래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으신데, 이렇게 이제 다 날리면은 기분이 굉장히 더럽죠. 네,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네, 그런 더러운 기분인데,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 중요한 거는 그 문제점을 찾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
그 6가지 정도 그 메이저 통화상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, 확실히 그 유로 달러 하나만 거래를 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. 이제 그 이유는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혹시 그 한 가지 통화만 거래를 하면서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, 나의 거래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네,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